나는 그날도 마트 카트를 밀면서 가격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1+1 행사 중인 두부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하나만 집어들었다. 2개를 사면 어차피 남편이 왜 이렇게 많이 샀어 할 게 뻔했으니까. 25년을 그렇게 살았다. 늘 조금씩, 늘 아껴서, 늘 부족한 듯 살았다. 남편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한다고 했다. 집에서는 그냥 구두쇠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술주정을 하거나 손을 올린 적도 없다. 그냥 돈 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다. 결혼 25년 동안 우리가 외식을 한 게 몇 번이나 될까? 아이 생일, 졸업식, 그리고 한두 번의 결혼 기념일. 남편은 밥을 집에서 먹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고 나는 그 신념에 25년을 맞춰 살았다. 아들 민준이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토익 공부한다고 새벽에 일어나고 무료 강의 들으러 도서관 가고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용돈 달라는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민준이 방에 들어갔다. 칠판에 빼곡히 적혀있는 취업 준비 일정표를 봤다. 몇 월까지는 토익, 몇 월까지는 자소서, 몇 월까지는 면접 준비. 빽빽하게 짜인 그 일정표가 가슴을 후벼 팠다. 저 아이가 저걸 혼자 다 세워놓고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남편 몰래 민준이 통장에 10만 원을 넣어줬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런 우리 집에 그날이 왔다. 토요일 오후였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민준이는 방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었다. 로또 당첨 번호 확인하는 앱이었다. 사실 매주 확인하면서도 기대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의식처럼 루틴처럼 하는 거였다.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뭔가 잘못된 줄 알았다. 화면에 뜬 숫자들이 이상했다. 눈을 비볐다. 다시 봤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번호를 확인했다. 내 번호, 앱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부 맞았다. 숨이 멎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부엌 싱크대를 두 손으로 붙잡았다가 다리가 풀렸다. 심장이 어디 있는지 느껴질 정도로 쿵쿵거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가 갑자기 빨갛게 됐다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됐다. 다시 한번 봤다. 1등이었다. 로또 입을 막았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일단 침착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남편한테 말해야 한다. 아니,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아니, 번호가 다 맞는데 손이 계속 떨렸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거실로 나왔다. 남편이 TV를 보다가 왜 그래? 손은 왜 떨어? 목소리가 안 나왔다. 핸드폰을 남편 앞에 내밀었다. 남편이 화면을 봤다. 표정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다시 핸드폰을 봤다. 소파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또 일어났다. 이게 정말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갑자기 민준이 방으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다. 민준아 나와봐. 빨리. 민준이가 놀라서 뛰쳐나왔다.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였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핸드폰을 민준이 코앞에 내밀었다. 민준이는 화면을 봤다. 이어폰 한쪽이 흘러내렸다. 이거 정말 1등이잖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셋이 거실에 서서 서로 쳐다봤다.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아 버렸다. 힘이 빠진 것처럼 쿠션에 얼굴을 파묻었다. 민준이가 나를 봤다. 나도 민준이를 봤다. 그러다 민준이가 갑자기 팔짝 뛰면서 소리를 질렀다. 엄마! 그 순간 나도 울음이 터졌다. 민준이도 울었다. 우리 셋이 다 울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런데 그때였다. 남편이 얼굴을 들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 야, 조용해. 옆집에 다 들려. 나는 울다가 피식 웃었다. 민준이도 웃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창문을 닫으러 갔다. 블라인드도 쳤다. 커튼도 쳤다.
마치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의 집을 방어하듯. 남편 박성수 또 1등이 당첨된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방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셋이 거실에 앉아 새벽까지 이야기를 했다. 당첨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받는 건지, 세금은 얼마인지 남편의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고 민준이도 같이 찾아봤다. 나는 그 사이 조용히 당첨된 번호를 다시 들여다봤다. 그 숫자들이 너무 낯설고 너무 반가웠다.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날이 됐다. 복권 판매점에서 확인하고 농협 본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걸 알았다. 남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나도 당연히 그랬다. 형제한테도 친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복권을 지퍼백에 놓고 지퍼백을 다시 서류 봉투에 넣고 그걸 가방 제일 안쪽에 넣어서 갔다. 농협에서 당첨금 수령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손을 잡은 것 같았다. 아니, 잡았겠지. 예전에도 잡았겠지. 그런데 그날의 그 손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여보, 우리 집 알아보자. 남편이 말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 25년이 들어가 있었다. 우리는 결혼 이후 3번의 이사를 했다. 전세에서 전세로, 작은 곳에서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아파트 대출을 받아 이 집에 들어온 게 2년 전이었다.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면서 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이자는 왜 이렇게 많은지 한숨을 쉬었었다. 이자가 아깝다고 남편은 매달 이를 악물고 조금씩 갚았다. 외식을 안 한 것도 여행을 안 한 것도 다 그 대출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 대출을 먼저 갚았다. 잔금이 정리되던 날 은행에서 대출 완납 확인서를 받고 들었다. 종이 한 장이었다. 그런데 그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다. 12년치 무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남편은 그 종이를 받아서 한참을 들여다봤다. 다 갚았네. 딱 3글자였다. 그런데 그 3글자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남편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다. 그리고 우리는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편은 굉장히 현실적이었다. 당첨금 전부를 집에 쏟아붓는 건 안 된다고 했다. 노후를 위해 남겨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집의 범위가 정해졌다. 남편의 조건은 단 하나였다.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집.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부동산 사장님은 친절했고 여러 집을 보여줬다. 그 중에 한 곳에서 나는 멈춰섰다. 경기도 외곽의 신축 아파트였다. 24층 건물의 18층. 거실 창문을 열면 멀리까지 뻥 뚫린 뷰가 보였다. 산도 보이고 작은 하천도 보였다. 남양이라 햇살이 잘 들었다. 공간 낭비가 없었다. 나는 거실에 서서 창밖을 봤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집이 여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이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와도 나는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았다. 집 어떠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다.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그런데 눈이 조금 젖어 있었다. 계약할게요. 남편이 말했다. 이사 당일 짐을 다 옮기고 새 집 문을 처음 열던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삿짐 아저씨들이 다 가고 우리 셋만 남았다. 상자들이 바닥에 가득했고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거실 창문을 열었다. 저녁 무렵이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창문 가득 들어왔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민준이가 살며시 내 옆에 와서 섰다. 나는 민준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이가 내 손을 꼭 쥐어주었다. 남편은 창문 앞에 서서 그 노을을 바라봤다. 내 것이었다. 이 창문이, 이 노을이, 이 공기가 대출 없이 빚 없이 온전히 내 것이었다. 남편이 천천히 돌아섰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걸 결혼 이후 처음 봤다. 아버지 장례식 때도 참았던 남자였다. 고생했어.
나한테 하는 말인지 민준이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허공에 하는 말인지 몰랐다. 나는 그냥 같이 울었다. 가격표 보면서 두부 하나를 고르던 그 수백 번의 순간들이 대출이자 나가는 날 통장 들여다보며 수백 번 봤던 새벽들이 민준이 학원 보내고 싶었는데 몇 번 보내면 수백 번 못 보냈던 마음 아픈 마음들이 전부 지금 이 노을 앞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 집이 우리 것이었다. 새 집에 정착하고 나서 남편이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관심사가 달라졌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안 쓸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남편이 식탁에 앉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보, 응? 우리 돈 그냥 두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왜? 남편이 휴대폰을 내밀었다. 주식 앱이었다.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있었다. 이거 봐. 이게 한 달 사이에 20%나 올랐다고. 나는 솔직히 잘 몰랐다. 우리도 조금 해보자. 나는 잠깐 생각했다. 결혼 25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돈을 위험하게 굴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늘 은행, 늘 적금, 늘 안전한 곳에만 했다. 요즘 남편 눈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눈빛이랄까?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얼마나? 남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조금. 그 조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생각보다 컸다.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난 안 했으면 좋겠어. 남편이 나를 봤다. 왜? 그냥 우리 이제 편해졌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알았다. 남편이 몰래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걸. 퇴근하고 나면 노트에 적혀 져 있었다. 배당률, 배당, 단어들. 낯설었지만 남편의 눈은 반짝였다. 어느 날 밤이 되었다. 남편이 거실에서 혼자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나는 물 한 잔 마시려고 나왔다가 그 화면을 봤다.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이 말했다. 조금 샀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돈이 무서웠다. 우리가 25년 동안 이렇게 아껴 모은 삶이 다시 숫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며칠 후였다. 남편 표정이 이상했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말이 없었다. 저녁을 먹다가 내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다. 조금 떨어졌어. 많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준이가 아무 말 없이 쳐다봤다. 아빠. 응. 괜찮아요. 우리 원래 돈 없었잖아요. 그 말에 나도 웃음이 나왔다. 남편도 웃었다. 맞다. 남편이 머리를 긁적였다. 괜히 욕심이 났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여보, 응? 나 다시는 무리한 투자 안 할게. 걱정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조금 잃었는데도 우리 집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큰일이었을 텐데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 집이 달라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리고 또 웃긴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복권 가게 앞에서 멈춰서더니 나한테 말을 안 하고 혼자 로또 한 장을 샀다.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에 식탁을 올려놓으며 아주 덤덤하게 말했다. 한 번 해봤어. 나는 당황해서 말을 잃었다. 돈 아깝다고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사더니? 이제 사도 안 아깝잖아. 이 논리를 어쩌란 말인가. 결국 그 로또는 꽝이었다. 남편은 꽝 복권을 냉장고에 붙여놨다. 기념이라고. 로또 때문에 인생이 바뀐 남자가 이제 와서 로또를 사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꽝을 냉장고에 붙여두면서 흐뭇해하는 표정으로. 민준이도 달라졌다. 처음엔 딱히 티가 안 났다. 아이는 원래 욕심이 없는 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엄마 나 자격증 하나 더 따고 싶은데 강의비가 좀 있어요. 유료예요.
얼마? 한 30만 원 정도? 나는 잠깐 생각했다. 예전에 나라면 그 30만 원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 남편한테 먼저 물어봤겠지. 아니면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했겠지? 결제해.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이 아이가 30만 원짜리 강의를 앞에 놓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했을까? 그 조심스러움이 내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며칠 후 민준이가 또 왔다. 엄마, 사실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일본어요.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학원비가 비싸서.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쿵 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비싸서 못했던 거다. 그날 그 한마디에 밥상 앞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자꾸 맴돌았다. 내가 못해준 게 얼마나 많았을까. 가격표를 먼저 보느라 쪼개고 아끼느라 아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말을 못 꺼내게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다녀. 학원 다니라고. 민준이가 잠깐 나를 보더니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작고 너무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나 취업 말고 다른 거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나는 놀랐다.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취업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일본어 배우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여행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요. 나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다. 예전 같으면 말했을 것이다. 안정적인 직장부터. 하지만 그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해봐. 민준이가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정말요? 그 순간 알았다. 돈이 생기니까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각자 하고 싶은 걸 말하기 시작했다는 걸. 아이는 취업 일정표 대신 꿈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린 일인지 나만 알고 있었다. 봄이 왔다. 새집 창문 앞에 서서 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이 됐다. 아침마다 햇살이 거실에 들어왔다. 내가 직접 산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이 집의 모든 것이 내가 고른 것이었다. 대출 없이, 눈치 없이.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뜬금없이 말했다. 오늘 저녁 밖에서 먹을까? 25년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먼저 외식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다. 나는 황당하면서 웃음이 나왔다. 어디? 고기 먹으러 가자. 삼겹살이었다. 밖에서 먹은 삼겹살, 근처 고깃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고기를 구웠다. 남편이 고기를 뒤집으면서 말했다. 민준이 일본어 학원 잘 다니고 있어? 재밌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동안 내가 많이 못해줬네. 잠깐 침묵이 흘렀고 고기 굽는 소리만 났다. 다음 달 우리 여행 갈까? 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다. 여행? 제주도. 우리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잖아. 신혼여행. 25년 전 3박 4일. 그 이후로 제주도는 가본 적이 없었다. 민준이 어릴 때 한번 가려고 했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했었다. 가자 여보. 나 여행 가고 싶어. 나도 하고 싶은 걸 입 밖으로 말을 꺼내니 속이 시원하고 설렜다. 남편이 고기 한 점을 상추에 싸서 내 앞에 놨다. 말없이. 나는 그걸 받아 먹었다. 고기 맛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눈 주변이 뜨거웠다. 남편이 어느 날 말했다. 여보, 응? 생각해보니까 우리 로또가 인생을 바꾼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돌렸다. 왜? 우리 원래 이렇게 살 사람들이잖아. 나는 웃었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원래 아끼고 버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챙기며 살던 사람이었다. 그게 조금 편해졌을 뿐이다. 행복이 이런 거구나.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비싼 게 아니었다. 대출 없는 집에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남편이 먼저 외식하자고 말하는 것. 아들이 하고 싶은 걸 조심스럽지 않게 말하는 것. 그것들이 행복이었다. 가격표를 먼저 보지 않아도 되는 삶. 숫자를 먼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다. 사람들은 로또가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한다. 명품 가방을 사고 외제차를 뽑고 강남에 집을 산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산 건 대출 없는 집이었다. 우리가 달라진 건 표정이었다. 남편 얼굴에 주름이 조금 펴졌다. 민준이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졌다. 나의 아침이 조금 가볍고 내일이 기대된다. 돈이 행복을 사준 게 아니었다. 돈이 두려움을 가져다 준 거였다. 가격표 앞에서 망설이는 두려움,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아이에게 미안한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조금 옅어지니까 그 자리에 비로소 우리가 들어왔다. 우리 가족 25년을 함께 아끼고 함께 버텨온 우리, 로또가 만들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가려져 있었을 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을 가져간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 한 가지만 찾아낸다면 당신은 이미 조금 더 가벼워진 것입니다.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외제차? 여행? 아니면 저희처럼 대출을 갚고 평생을 살 집을 사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남겨주세요.